자,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바이오테크 기업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볼까 합니다. 이름은 맨카인드 코퍼레이션인데요. 흡입형 치료제라는 좀 생소하죠? 바로 이 독특한 기술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아주 야심찬 회사입니다. 혹시 주변에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?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그 고통? 상상만 해도 정말 힘들잖아요. 그런데 만약 그 주사 대신에 그냥 간편하게 숨 쉬듯 흡입하면 끝이라면 어떨까요?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냐고요? 아닙니다. 바로 이 맨카인드가 현실로 만들고 있는 엄청난 혁신입니다. 주사 바늘의 고통을 기술로 없애겠다는 것 정말 담대한 도전이죠. 회사의 미션이 뭔지 아세요? 바로 인간다운 삶을 더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. 와,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이 모든 비전의 중심에는요, 테크노스피어라고 불리는 이 회사만의 독자적인 기술 플랫폼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주사로 맞아야 했던 약들을 흡입할 수 있는 가루 형태로 바꿔주는 기술이에요.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약 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라 환자들의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. 자, 그럼 도대체 월가에서는 이 맨카인드에 뭘 보고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걸까요? 지금부터 불 케이스, 즉 긍정적인 측면부터 한번 뜯어보죠. 도대체 이 회사의 성장 엔진은 뭘까? 핵심은요, 딱 두 개의 강력한 제품이 양쪽에서 꽉 잡고 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 두 가지가 현재 맨카인드의 실적을 책임지는 핵심 선수들입니다. 첫 번째는 회사가 직접 팔면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아프레자고요. 다름 하나는 뭐랄까,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어다 주는 그야말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타이바소 DPI라는 제품에서 나오는 로열티 수익이에요. 자, 이 숫자 좀 보세요.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이 두 성장 엔진의 성장률이요,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23%라는 겁니다. 아니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? 직접 하는 흡입형 인슐린 아프레자도 23% 성장, 파트너사 통해서 로열티만 받는 폐질환 치료제 타이바소 DPI도 23% 성장. 이 두 엔진이 그냥 똑같은 힘으로 회사를 막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. 이 정도면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이 얼마나 탄탄하게 크고 있는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? 그런데 여러분, 바이오테크 투자의 진짜 묘미는 사실 지금 당장 돈 버는 것보다 그래서 다음은 뭔데? 이걸 보는 거잖아요. 그쵸? What's next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맨카인드가 몰래 준비하고 있는 미래의 무기들, 바로 개발 파이프라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. 와, 앞으로 투자자들이 달력에 동그라미 쳐놔야 할 이벤트들이 아주 빽빽합니다. 특히 2026년, 이때를 주목하셔야 해요. 새로운 폐질환 치료제 임상 결과도 나오고,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프레자의 소화용 버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FDA의 심사 결과 발표일, 바로 PDUFA 데이트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. 아시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주가를 들썩이게 만드는 엄청난 재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이 소화용 버전 승인이 그냥 승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만약 이게 승인이 딱 나잖아요. 그럼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그냥 통째로 열리는 겁니다. 이건 매출이 조금 오르는 수준이 아니에요. 아예 아프레자라는 제품의 급을 다르게 만들고 맨카인드라는 회사 전체의 가치를 다시 써야 할 정도의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미래만 얘기했죠.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빚만 있을 순 없잖아요. 이제 동전의 뒷면,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진 리스크는 뭔지 아주 냉정하게 짚어볼 시간입니다. 모든 투자에는 그림자가 있으니까요. 맨카인드의 경우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부분은 바로 돈 문제, 즉 재무 건전성입니다. 물론 핵심 제품들이 잘 크고 있는 건 맞아요. 정말 인상적이죠. 그런데 전체 포트폴리오를 딱 펼쳐놓고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. 회사가 야심차게 돈 주고 사온 인슐린 패치, 브이고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웬걸요? 매출이 오히려 19%나 뚝 떨어졌습니다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M&A로 회사를 키우는 전략, 그리고 사온 제품들을 관리하는 능력에 있어서 아직은 물음표가 붙어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진짜 문제는요, 이 성장이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성장을 하려면 돈을 써야 하잖아요. 이 쓰는 돈, 즉 운영 비용이 너무 가파르게 늘면서 벌어들인 이익을 다 갉아먹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.
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잘 봐야 돼요. 이게 과연 미래를 위한 똑똑한 투자일까? 아니면 그냥 돈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걸까? 반드시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. 자, 구체적으로 숫자를 한번 볼까요? 마케팅이나 직원 월급 같은 판매 관리비가 무려 22%나 뛰었고요. 미래를 위한 투자, R&D 비용도 9%나 늘었습니다. 그러니까 매출이 23% 늘었는데 쓰는 돈도 거의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.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건 아닌지, 앞으로 이 비용을 회사가 어떻게 컨트롤하는지가 수익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. 하지만 이 회사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정말 위험하다고 꼽는 결정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숫자 2억 5천만 달러.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3,400억 원입니다. 감이 오시나요? 이 어마어마한 돈은 회사가 최근에 큰맘 먹고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새로 빌린 빚이에요. 이 엄청난 빚은 잘 쓰면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겠지만 잘못하면 회사를 통째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셈이죠. 네, 맞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그 엄청난 빚,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맨카인드가 올해 던진 가장 큰 승부수와 직결되거든요. 이건 뭐 말 그대로 회사의 미래를 통째로 건 엄청난 베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맨카인드가 뭘 했냐면 SC 파마슈티컬즈라는 회사를 그냥 통째로 사버렸어요. 그러면서 퓨로스킥스라는 아주 중요한 제품을 손에 넣게 된 거죠.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.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신부전 환자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응급실 가서 입원해야 하잖아요.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. 집에서 환자 스스로 이뇨제를 투여해서 위험한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약이랑 기계가 합쳐진 제품입니다. 회사에서는 이번 인수를 두고 우리 회사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야다.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. 왜 그렇게까지 말할까요? 그냥 제품 하나 더 얻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. 기존에는 당뇨랑 폐질환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, 신부전 시장으로 뛰어드는 거거든요. 성장의 속도를 한 단계 더 점프업 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한 수인 거죠. 아예 회사의 체질, DNA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이번 거래의 핵심이 한눈에 들어오죠. 퓨로스킥스라는 정말 괜찮아 보이는 자산을 얻었습니다. 그 대가로 뭘 내줬냐? 1억 3천만 달러가 넘는 현금, 그리고 2억 5천만 달러의 새로운 빚, 이걸 짊어지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지만 만에 하나 실패하면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하이리스크, 하이리턴 베팅인 거죠. 자, 좋습니다. 지금까지 긍정적인 이야기,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, 양쪽을 다 들어봤습니다. 그럼 이제 투자자인 우리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? 결국 맨카인드에 대한 투자는요,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. 한쪽에서는 와, 저 혁신적인 기술 좀 봐, 성장세가 엄청나잖아 하는 희망적인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저렇게 빚이 많은데 괜찮을까? 새로 사온 회사는 잘 융화될 수 있을까? 하는 걱정스러운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투자자 여러분,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 이야기가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아프레자와 타이바소, 이 두 핵심 사업은 정말 튼튼하고 강력합니다. 이건 팩트예요. 둘째, 소화형 아프레자 같은 파이프라인에 담긴 미래 가치, 이것도 무시 못할 잠재력입니다. 셋째, 하지만 이번 퓨로스킥스 인수는 그야말로 회사의 운명을 건 도박이라는 점 잊으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넷째, 이제부터는 늘어난 빚을 어떻게 감당하고 새로 들여온 사업을 얼마나 빨리 성공시키느냐, 바로 이 실행력이 모든 것을 결정할 거라는 점입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. 그렇다면 이 복잡한 상황을 지켜보는 월가의 전문가들, 애널리스트들은 과연 얼마의 가치를 매기고 있을까요? 궁금하시죠? 현재 이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는요, 10달러 38센트입니다. 자, 10달러 38센트. 이게 지금 주가랑 비교하면요, 거의 90%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. 엄청나죠? 바로 이게 맨카인드 투자의 매력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인 거예요. 전문가들이 보는 미래 가치는 저렇게 높은데 현실의 주가는 52주 신저가 근처에서 빌빌거리고 있다는 이 엄청난 차이. 이것만큼 이 주식이 얼마나 극단적인 하이리스크, 하이리턴 종목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없을 겁니다. 결국 맨카인드는 혁신이라는 정말 강력한 엔진을 달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채라는 아주 무거운 족쇄를 차고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. 과연 이 기술의 힘이 재무적인 리스크를 찍어 누르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? 그 최종 판단은 물론
우리 투자자 여러분의 몫입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신층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한 미국 주식들, 그 속의 기회와 위험을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와 함께 깊이 있게 파헤치고 싶으시다면요. 잊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